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제일 괜찮다고 느껴져서. 그랬구나. 네. 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김원우 용사를 소환했던 거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김재혁 용사를 소환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재혁 용사는 컬럼비아대 요번에 이카운으로 붙은 친구고요.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아주 만났을 때부터 그 과정, 그리고 끝맺음을 내는 그 상황까지 아주 많은 재밌는 기억들이 있는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재혁 용사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어떨까 해요. 네, 김재혁 용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컬럼비아 대학교 이코노믹스 전공으로 입학하게 된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참 오래 했어요. 한 몇 년 있었죠? 21년 후반기에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횟수로는 2, 3년. 참 징하다잉. 재혁이가 첫 만남이 기억나는 건 혼자 왔어요, 그죠? 네. 혼자 왔었죠. 그 당시에 신분이 뭐였죠? 저는 그때 현역으로 군복무 중인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 군인이었어요. 나라 지키고 있는. 자, 근데 원래 그 군인 생활할 때 보직이 뭐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카투사로 복무를 했는데 처음에는 법무참모부에서 미군 좀 법적인 일들을 돕는 행정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후반에는 이제 신입 카투사 분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때도 참 군생활에 대한 많은 고민들도 있고 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학을 좀 좋은 곳을 진학하기 위해서 군생활 때부터 좀 애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쵸? 네, 제가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 남들 하는 것처럼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을 가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한 상태로 군대 입대를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있던 카투사라는 군대는 해외 유학 중 유학생들도 많고 또 미국인들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또 이러한 길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번 유학 생활을 도전해보자 하는 결심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카투사 전우들이 해외 대학 출신도 많았을 거고 그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드물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홍콩 등등 좀 다양한 환경에서 유학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쪽으로 한번 나아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환경이 사람의 생각을 많이 다르게 해준 사례네요. 근데 딱 우리를 찾아온 이유는 뭐였어요? 혼자 왔잖아요. 네, 그때 아무래도 군 복무 중이기도 했고 처음에는 부모님께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고 혼자 여러 유학원도 많이 돌아보고 나름대로 리서치도 많이 하고 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제일 괜찮다고 느껴져서. 그랬구나. 네. 당시에 이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또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생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처음 하는 경험이었고 또 압박감도 크다고 느꼈었는데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씩 극복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아니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전역한 다음에 우리 캠퍼스로 거의 매일 등교를 해서 수업들을 쭉 들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대학교 수업들을 실제로 듣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은 뭐가 있었죠? 우선 제가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 환경에 노출된 적도 있었고 이제 영어는 비교적 자신이 있는 편이어서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었는데 막상 이제 전체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오는 불편함도 없진 않았고요. 또 한국에서 듣던 대학 그런 커리큘럼과 어느 정도 좀 차이도 있긴 하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들을 들었을 때 학점들은 좀 잘 나오는 편이었나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나름 열심히 했던 건지 비교적 만족스러운 학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냥 대학교 수업만 들은 거는 아니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병행하거나 했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도 미국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학점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지금도 기억에 남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들 위주로 했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납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봉사를 약간 사업 느낌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했던 기억나요? 그쵸? 네. 네, 그때 주로 했던 프로젝트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해서 도전했던 것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들의 입학식에 찾아가서 이제 미처 선물이나 꽃다발을 준비하지 못한 부모님에게 혹은 이제 부모님이 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이제 꽃다발과 간식 꾸러미를 제작해서 파는 그런 펀드레이징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펀드레이징 된 금액으로 저희는 이제 기부 목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지는 않았던 기억나요? 슬라이드 쇼로 다 발표도 했었고 실제로 그 비용 조달 계획이나 또는 뭐 생산 관련된 계획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도 했었고 특히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같이 막 그 힘을 합치기도 했었죠. 저희도 아무래도 뭐 이게 큰 규모의 금액대도 아니었고 큰 규모의 그룹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해보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같이 접근을 했었는데 사람들 여러 명이서 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뜻밖의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친구는 디자인 쪽을 맡아서 하고 회계나 전산 쪽에 강한 친구들은 또 그쪽으로 좀 특화돼서 하고 하다 보니까 각자의 강점이 많이 발휘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